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걱정은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이뻐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차트적으로도 이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 디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시장 놓고 보면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 얘기는 지금 우리가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다라고 보면은, 나스닥이 거진 4%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다우도 급락이 나오고, 테슬라라든지 알파벳 이런 기술주들이 대부분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강조를 드렸냐면은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우리는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아갈 거에 대해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모아 가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에 대해서 단타를 치면서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플레 쪽 단타, 그 다음에 기술주, 성장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게 전략적으로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좀 성공적으로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분명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걱정을 한다라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추천을 한일사료도 그렇고 현대사료도 그렇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300%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고, 현대사료도 100%대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또 먹었어요. 어떤 걸 먹었을까요? 베셀을 저희는 4월 22일 날 5,290원에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베셀 보면은 오늘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25.31% 지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다 보니까는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안 되면은 먹거리는 분명히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베셀 요런 거 5,290원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수익이 잘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셀 같은 경우에도 68%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할인 같은 거 26%, 팜스코 7%, 이런 거는 간단하게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6개 쪽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할인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고, 베셀 68%, 한일사료 325%,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고, 베셀 35%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오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깔끔하게 잘 먹고 있다. 베셀 63%, 요런 게 된다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존의 보유주의 자금이 묶여 있어 아직 잦은 매매는 못하지만 언제나 리치님 리딩에 집중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주식 최고의 멘토시지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점점점점 항상 열정적이고, 가끔 개그적인 멘트, 은근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개그적인 멘트를 좀 많이 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한탑 같은 경우에도 128% 수익 인증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팔고해서 100%까지 가지고 갔네요. 슈퍼리치님 역시 최고입니다. 이렇게 테마주가 득세하는 장에서는 크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이 흐름적인 부분, 우리가 파도를 탈 때도 흐름을 잘 타야 되고, 서핑을 탈 때도 흐름을 잘 타야 되듯이 테마장도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우리가 괜히 파도 이기려고 억지로 어거지로 반대로 움직이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파도를 잘 이해를 하고 잘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또 제2의 배슬, 제2의 한일사료, 제2의 현대사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선착순 딱 10분만 진행을 하고 바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뭐 3개월에 33만원 그냥 확 낮췄어요. 여러분들 1개월 하시면은 뭐 11만원 꼴인데, 충분히 회비 정도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GSE, 오늘 GSE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기사적인 부분도 나왔잖아요. 이런 거 그냥 찍어서 들어가면은 뭐 29만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쉽다면 쉬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디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고점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RSI 30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좀 매집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실적이 너무나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인데 가격적인 것도 같이 붙었다, 이거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때 영업이익이 52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62.2%, 그 다음에 영업수익 같은 경우에도 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도 46.9%, 1분기 평균 구독 수 같은 경우에도 131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전년 대비했을 때 52.8%가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는 콘서트 재개에 따라서 리오프닝 효과로 플랫폼 유입 개선 발생을 기대하는 1분기 구독수 성장은 하반기 콘서트 확장에 따라서 더욱더 이제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뭔가 우리가 뭐 그 가수를 좋아했는데 콘서트를 갔어. 근데 너무나도 콘서트가 재밌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 더 이쁘고 더 멋있고 하면은 당연히 그 여운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뭐 NCT 127, 그 다음에 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뭐 등등 해서 한미일 투어는 구독자 뎁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해외에서도 해외 구독자들이 많이 늘 수 있는, 더 강화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K-팝 팬덤 플랫폼은 아무나 구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나라든 모든 나라든 우리나라만큼의 이 팬덤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나라는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국내 엔터사의 팬덤 관리 노하우가 집약된 K-팝 팬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부가적인 매출에서 자체 플랫폼을 활용한 카테고리 확장으로 성장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버블이라든지 위버스, 유니버스 같은 K-팝 플랫폼은 아티스트 중복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탑 플랫폼 성장에 따른 카니발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이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버스랑 브이라이브의 통합으로 이제 국내 인터넷 사업자랑 플랫폼 경쟁 리스크적인 부분도 사라졌던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사업 구조의 안정성도 뒷받침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팝 아티스트 IP를 국내 엔터사가 보유를 함으로써 글로벌 플랫폼 동일 사업 진출에 대해서 허들이 좀 크게 발생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국내 엔터사의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주도하는 핵심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매출적인 부분을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가입자당 가치 상승 예상할 수 있는데, 2분기랑 3분기에는 이제 중국 안드로이드 마켓에 진출을 하고 버블 라이브 런칭을 하고 마이온 베타 서비스 뭐 이렇게 해서 가입자당 가치는 좀 앞으로도 높일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가 예정이 되어 있고, 초동 앨범 판매량 대비했을 때 아직은 작은 수의 전체 구독자 수를 감안을 하면은 가입자의 팬덤 로열티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버블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카테고리 확장 효과는
투자는 물론 그다음에 팬 기프트 기능 추가로 가입자당 가치 상승을 이끌어낼 걸로 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디지털 팬 기프트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팬덤의 서비스 유입도 원활히 진행될 걸로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장 포텐셜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 SM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따른 사업 영향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예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CJ ENM의 엔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티스트들의 효과라든지 카카오의 메신저, 그 다음에 뭐 플랫폼 사업자 노하우 수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돋보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닥권까지 내려왔을 때 좀 천천히 우리가 분할적으로 모아가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뭐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은 당연히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는 항상 시장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은 덜 하시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짚고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